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드디어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학기에는 좀 상황이 나아지나 싶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상한 사람들로 인하여 코로나가 또 재확산이 되면서 선생님만 출근을 하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수업을 듣는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출근하는 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학기에는 좀 달라진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실시간 수업을 함께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시간으로만 수업을 하게 되면 내용 전달에 있어서 통일성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을 하고자 했을 때 남아있는 영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복습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내용을 먼저 공부하고요. 수업 시간 50분 혹은 45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30분 정도는 내용을 보고 공부를 하고 나머지 15분을 실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주고받는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요. 계획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고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학기의 첫 시작은 우리가 생태계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단원의 이름이 뭐냐면 생태계와 환경이라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생태계와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생태계라는 단어의 그 의미 자체를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1학기 때 뭘 배웠냐면 지구 시스템, 지구계라는 걸 배웠어요. 계라는 걸 배웠죠. 그때도 똑같이 설명을 했었는데 이 계라는 거는 영어로 뭐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인데 우리가 무슨 개다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무슨 개라고 부르냐면 무엇인가 그 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상호작용을 하는 걸 묶어서 우리는 개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개라고 부르는 거는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태계도 결국은 뭘 봐야 되냐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는 뭐지? 라는 걸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성 요소끼리는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지? 라는 상호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상호작용 부분은 아마도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을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생태계라는 건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태계는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물적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에요. 생물적 요인이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모든 생물을 얘기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생물적 요인이에요. 그리고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생물이 아닌 모든 다른 어떤 환경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이 아닌 환경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서 언급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우리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지금 땅 위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땅, 흙, 이것도 환경이에요. 사람이 공기 속에 살고 있죠. 공기도 환경이에요. 내가 물속에 막 더워서 들어가면 물도 환경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비생물적 환경 요인. 우리 생물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에요. 살아있지 않은 환경들. 이걸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모든 녀석들을 우리는 생물적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생물적 요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생물적 요인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이미 써놨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적 요인 이쪽에는 뭘 넣을 거냐면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를 넣을 거예요.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생물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생산자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보면 생산이라는 건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얘는 뭘 만드냐면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유기물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뭔가를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먹는 그 물질이 바로 유기물이거든요. 내가 뭔가 먹어서 에너지를 얻어. 그런데 그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이 유기물을 나는 먹음으로써 섭취하지만 이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녀석들이 있죠.
감이 오시죠? 어떤 녀석들인지. 바로 빛만 있으면 얘네들은 뭘 할 수 있어요? 광합성을 할 수 있죠. 광합성을 통해서 마치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들을 만드는 이런 생물들을 우리는 생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는 얘가 당연히 여러분이 광합성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였습니까? 녹색 식물들이 있을 거고요. 선생님이 식물만 광합성을 하나요? 아니에요. 어떤 것들도 광합성을 하냐면 바닷속에 있는 미역이나 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면 해조류라고 부르거든요. 이 해조류들도 역시 광합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닷속에 있는 둥둥 떠다니는 생물들을 플랑크톤이라고 하잖아요. 그 플랑크톤 중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플랑크톤을 우리가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들도 이렇게 광합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산자입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애들이 생산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생산자는 쉽게 말하면 풀떼기예요. 풀떼기인데 그 풀떼기를 먹음으로써 먹고 먹힘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애들이 있죠. 자기들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지만 어떻게? 자기들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다른 생물을 섭취하는 거예요. 다른 생물을 섭취함으로써 에너지를 얻고 사용하는 그런 생물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사용만 하잖아. 얘는 만들지 않고 사용하니까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들이 그런 거냐면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 소비자죠. 그 다음에 그 동물들을 먹는 육식동물, 이런 것들도 모두 소비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생물을 섭취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소비자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소비자도 또 급이 있어요. 급이 뭐냐면 최초의 어떤 유기물을 만든 게 누구예요? 만든 거는 생산자예요. 그 생산자를 직접 먹는 소비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차 소비자라고 불러요. 생산자를 먹으면 1차 소비자. 쉽게 말하면 여기 풀이 있네. 토끼가 뛰어가서 풀을 먹었어요. 그럼 그 토끼는 뭐예요? 1차 소비자예요. 그런데 그 토끼를 잡아먹는 늑대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늑대는 1차 소비자를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걔는 몇 차 소비자가 될까? 2차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소비자를 먹은 애는 몇 차 소비자가 될까? 3차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소비자를 나눌 때는요. 자, 소비자는 어쨌든 중요한 건 풀떼기를 뜯어먹던 다른 동물을 잡아먹던 어쨌든 다른 생물을 섭취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생물을 우리는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해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분해자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다른 생물들이 죽고 난 시체 있죠. 사체나 혹은 똥 싼 거, 배설물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해해요. 이걸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고 환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이런 생물을 분해자라고 하는데 이 분해자의 예로는 뭐가 있냐면 세균, 버섯이 나무 썩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맞죠? 버섯, 그리고 곰팡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세균, 버섯, 곰팡이. 실제로 지금 제가 수업을 촬영하고 있는 이 지구과학실도요. 이번 장마철에 또 사람들은 없고 막 엄청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자고 어디고 할 거 없이 심지어 제 선생님 카메라에도 곰팡이가 들었어요. 곰팡이라는 녀석은요. 약간의 유기물만 있으면 거기 딱 들러붙어가지고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런 녀석들 뭐라고 한다? 분해자라고 불러요. 풀을 썩게 만드는 것도 분해자예요. 동물을 썩게 만드는 것도 분해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는 서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풀은 어디에 살아요? 풀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풀은 토양에 살고 있죠. 땅에 살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동물들도 역시나 땅 위에 살고 있어요. 물론 땅 위에 살고 있지 않은 동물들도 있죠. 어디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있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동물들이 있네.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떤 동물들이 있냐면 물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있네요. 그쵸? 그리고 이 생산자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네요. 빛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즘 너무 더워서 힘들죠.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도라는 개념이 되게 우리 생명체에게 영향을 많이 주죠. 맞죠? 이처럼 우리 생명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이 환경적인 요인들, 빛이라든가 물, 공기, 토양, 온도 등등등등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라고 불러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우리한테 영향 줘요, 안 줘요? 지금 너무 덥거든요. 막 땀이 삐질삐질 나요. 그 얘기는 온도가 나라는 생물에게 영향을 준 거죠. 맞죠? 여기 있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명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명체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냐 없냐? 당연히 줄 수 있죠. 선생님이 땅 파. 막 땅 파요. 여기 뭐 말 안 듣는 학생 묻어버리려고 삽으로 땅을 파요. 막 팝니다. 토양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맞죠? 저기 물이 있네?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다 마셔서 없애버려야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숨만 쉬고 있어도 영향을 주고 있죠. 이처럼 환경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물적 요인이 환경 요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처럼 생태계라는 건 뭐다?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끼리 끊임없이, 이 화살표가 뭐예요? 상호작용이죠. 얘네들끼리 끊임없이 뭐하고 있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라는 그 개념적 흐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험 문제 같은 걸 보다 보면 개체군이다, 군집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개체군, 군집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떤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물고기가 있어요. 자, 이런 물고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풀 한 포기, 무엇인가 생명체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개체라고 불러요. 개체는 뭐냐면 어떤 생명체 하나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 저 혼자 여기 서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인간이라는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예요. 개체. 자, 그런데 이 개체 하나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건 아니죠. 맞죠? 자, 예를 들어 제 옆에 또 다른 인간들이 막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서한주 선생님, 정윤희 선생님, 무슨 선생님, 무슨 막 선생님들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동일한 종의 개체들이 모여서 여러 명의 개체, 여러 마리의 개체가 될 수 있겠죠. 개체가 모여서 만들어진 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빨간 물고기가 있었죠? 한 마리 있으면 뭐라고 불러? 개체라고 불러요. 그런데 빨간 물고기 여러 마리가 모여 있어요. 빨간 물고기 여러 마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동일한 종의 아이들이 여러 마리가 모여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개체군이라고 불러요. 용어 정리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군집이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지금 빨간 물고기가 여러 마리가 모여가지고 빨간 물고기라는 개체군을 만들었죠. 그런데 지구상에 빨간 물고기라는 종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애도 살 수 있냐면 이런 파란 해파리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파란 해파리가 한 마리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얘만 살고 있을까? 아니요. 막 플랑크톤 같은 애들도 막 바닷속에 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지금 얘는 빨간 물고기의 개체군이죠. 여기는 파란색 해파리의 개체군이죠. 여기는 플랑크톤의 개체군이죠. 자, 다른 종의 개체군 여러 개가 모였어요. 개체군이 모였어요. 개체군들이 모였어요. 모일 집자를 쓰는 거죠. 뭡니까? 군집이라고 불러요. 군집. 그러니까 개체군도, 자, 개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마리예요. 개체군은 여러 마리예요. 그런데 같은 종, 한 가지 종이 여러 마리인 거죠. 군집 뭐예요? 여러 마리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종으로 여러 마리인 거예요. 개체군이 여러 개체군이 모이면 군집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해파리들이 해파리가 아니지 이거 플랑크톤들이 살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랑크톤 개체군이 살고 있고 여기에 빨간 물고기 개체군들이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파란 해파리 개체군들이 살고 있습니다. 파란 해파리 개체군들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개체군과 개체군들이 모여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자고 했어요? 이걸 우리는 군집이라고 부르자고 했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한 것들은 생명체만 제가 그려놓은 거잖아요. 맞죠? 생물적 요인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얘를 생태계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생태계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생물만 써놓는 게 아니라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까지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체군이 있고 그다음에 군집에다가 환경을 더하면 그게 바로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여기 물이 있고요. 그리고 해가 떠 있네요. 해가 떠 있고요. 햇빛이 막 쏟아지고 있겠죠.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물속에 땅도 있고요. 바위도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이렇게 솟아 있어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까지 함께 넣어주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생태계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 흐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체는 뭐다? 어떤 생명체? 한 마리. 같은 종류의 생명체가 여러 마리 있다. 뭐라 불러요? 개체군. 그러한 개체군이 여러 개체군이 모였다. 뭐라 불러요? 군집. 거기에다가 환경까지 더했다. 그걸 뭐라 불러요? 생태계라고 부른다라는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이제 다른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다음 설명 부분은 제가 말로만 풀어나갈 텐데 여러분들 그 생태계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생태계를 왜 배우는 거냐면요. 우리 인간도 결국은 뭐냐면 이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죠. 인간도 결국은 생태계의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예를 들어 균형이 깨져서 사자가 멸종했다고 칩시다. 사자가 멸종하고 메뚜기가 멸종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자와 메뚜기만 피해를 입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생태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간조차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우리가 보존하는 게 우리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약간 고립되어 있는 어떤 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막 엄청 큰 모아이 석상? 뭔지 알죠? 그 자료가 있으려나? 사진 한번 띄워볼까? 짠! 떴을 거예요. 네. 그런 이런 모아이 석상인가 아무튼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석상이 있는 그 이스터 섬인가? 라는 곳이 있어요. 그 섬에서는요, 옛날에 그 엄청나게 큰 석상을 만들고 나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 섬에 살고 있는 야자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자나무를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거운 물체를 나를 때 이렇게 밑에다가 나무를 깔면 이렇게 굴려가지고 무거운 물체를 쉽게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석상을 옮겨가지고 막 거기다 설치하기 위해서 밑에 깔 야자나무를 쓰기 위해서 야자나무들을 다 베어 죽여버린 거예요. 야자나무들을 다 베어가지고 그놈의 석상 만드는데 다 써버렸어요. 야자나무를 다 베어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큰일 났어요. 야자나무를 다 베어버렸더니 일단 야자를 못 먹어요. 먹을 게 없네? 야자를 못 먹으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문제는 섬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바다에 가서 물고기도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웬걸? 야자나무가 없으니까 배를 못 만들어요. 배를 못 만드니까 또 물고기를 못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그 섬에 살고 있던 새들을 다 잡아먹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새가 멸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상한 그 돌머리 하나 세우겠다고 야자나무를 다 베다 보니까 야자나무가 멸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새도 멸종했고 우리 인간들도 거의 그곳에서, 그러니까 멸종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이스터섬이라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개체수도 확 줄어들게 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생태계라는 것은 뭐다? 우리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이 생태계가 잘 보존이 되어야만 우리 인간도 생존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방학을 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짧아서. 어쨌든 방학 끝나고 첫 수업이기 때문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들 실시간 수업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아니면 방학 때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하면 되죠.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 생물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이 초록색 화살표에 해당되는 부분들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수고 안 끝났어요 아직. 이따 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